자, 그럼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 회사의 개요 이렇게 연결 대상 나오는데 비치로셀 USA in 2007년 여기 휴스턴에 있어요. 고온전지 판매 자산은 10억 얼마 없죠? 자, 이렇게 명칭은 비치로셀이라고 표현하고 영문으로 비치로셀. 야, 이게 영어로 된다 맞죠? 비치로셀 코퍼레이션 LTD. 그래서 리튬 1차 전지가 그냥 1차 전지 그 배터리 그냥 배터리 충전 안 되는 배터리, 2차 전지는 충전되는 거. 연료 전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연료 그 자체를 넣으면은 그냥 전지가 되는, 기름이면 기름, 뭐 수소면은 수소를 그냥 넣으면은 차가 그냥 굴러가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소로 그냥. 아닌데 이거는 B, 이건 B, 이건 몰라 B, 이건 B, 다시 B 넘어가고. 주력 제품이 리튬 1차 전지는 과거 메모리용 백업 전원 시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스마트 미터 같은 무선 통신 분야의 시장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IoT와 IoE와 같은 미래 산업 환경 전원으로서 채택되어 갈 전망이다. 고온전지 사업은 팩 사업으로 확장하여 오일 가스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고온전지 셀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성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일 가스 시장에서만 머물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한다고 하네요. 반대. 오일 가스 시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수익성을 제공하려고 한다. 리튬 염화티오넬, 요게 SOCI가 염화티오넬 기반 앰플형 비축 전지는 아까 전에 그 일부에 말했던 앰플형 비축 전지, 앰플 터트려 가지고 하는 거. 비축 전지는 무기 체제에 많이 쓰인 다양한 활성화 구조 설계, 고출력, 소형화, 성능, 신뢰성 검증 장비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외 사업 확대 및 매출 확대를 실현할 전망이다. 선도업체는 1등으로서는 프랑스, 후발주자 중국과 함께 기술 발전 도모 중인데, 독자 기술인 우리 비치로셀의 독자 기술 솔루션인 EDLC 연계형 하이브리드형 전지는 러시아와 같은 극 좋은 환경에서 러시아 1등, 터키 1등인가 그래요. 인도 1등인가?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극 좋은 환경에서 출력이 가능한 물건이다 평가가 된다. 미래 산업 환경에서 뇌누액성 이게 세지 않는가? 고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출력 소형 리튬 이온 아닌 것 같은데, 리튬 하여튼 요거 이온 맞나? B를 비트로 리튬 배터리 개발하여 미래 산업 환경에 적합한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신모델인 것 같아요. 리튬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로 ESS 에너지 전기 전자 저장 장치, ESS 전기 저장 장치, 요거 배터리 장치, EV 전기 시장을 타겟으로 고출력 소형 리튬 리튬 이온 맞추시면 돼. 전지는 -40에서 영상 85도의 운영 온도의 범위의 고출력 전지로서 주력 제품인 리튬 1차 전지와 하이브리드형으로 연계하여 IoT, IoE 시장의 핵심 전원으로 부상해갈 전망이다. 슈퍼 캐패시터, 울트라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 울트라 캐패시터, 좋은 컨덴서, 대빵 컨덴서라 불리는 EDLC 일렉트로닉 2개짜리 컨덴서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보조 장치로 주목하고 있다. 당사는 캐패시터 메이커니 마켓인 스마트 마켓 시장의 1차 타겟으로 한 소형 EDLC 사업에 진출했으며 추가적인 2차 타겟 중대형 EDLC를 개발 중에 있다. 비츠로테크 배전반. 비츠로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비츠로테크가 이거 방산 쪽 맞지 이거?
이게 하늘로 날아갔다 하는데 요거 끝나면 다시 공부해봐야 되겠어요. 비츠로테크 연결해서 35%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 비츠로 밀텍은 1차 전지, 비츠로 밀텍, 비츠로는 뒤에 EM을 붙이고 밀텍, 테크, 셀, 요것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비츠로 넥스텍, 한국 부품 제조 이런 식으로. 비츠로 셀, AA 등급, AB 등급, 뭐 BB 등급이 아니라 이거 이크레더블은 얘들은 난 이때까지는 AA 등급을 봤는데 A 등급에 준하는 E3 등급을 줬대요. 갑자기 바뀌었나 얘들이 언제부터 이랬지? E3 등급이 거의 A 등급이 준한데 통과. 2009년 장순상 이사 등급 상급. 2009년 각자 대표이사 체제 도입. 장순상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2017년에 불이 났지만 17년 2017 화재 그 전까지 이제 국내에 물건들을 파는 거를 장순상 이사가 취임하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서 세계 2등까지 올라간 거야. 경영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식 수는 뭐 700만 주. 비츠로테크가 가지고 있는 뭐 자기 주식 주수죠. 35% 2100만 주. 총 2100만 주를 발행해서 그 중에 75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상호의 변경. 뭐 변경은 테크라라프였으나 어렵다 맞죠? 너 회사 어디야? 테크라라프였으나 2002년에 잘 골랐네. 잘 비츠로 셀. 그건 뭔 뜻이야? 비츠로 별이 5개 비츠로 하고 다르네. 비츠로에서 셀 붙여서 비츠로 셀로 상호를 변경했다. 설립일부터 당반기 보고서 작성일 기준일까지 리튬 1차 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2009년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코스닥 상장 2천만 불 수출탑. 월드 클래스 300. 이게 월덱스도 이거 받았을 게 이거 월덱스. 월드 클래스 300 대단한 거네. 미국 엑시움 지분 인수. 이게 미국의 비츠로테크 USA 그겁니다. 3천만 불 수출탑, 5천만 불 수출탑, 15년 충남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15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 2017년에 화재가 발생. 이때 이제 그냥 싹 폭삭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폭삭 망하면은 기존의 거래업체들은 그거를 견뎌줘야 되잖아, 맞죠?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은 납품하는 데는 납품한다고 견뎌야 되고, 공급받는 데는 공급 받아야 되는데, 물건 못 쓰면 또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게 유지되어서 제2공장, 제3공장을 4월 달에 만들어서 설치라는 거지. 완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8년에 변경 공장을 하는데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업체들 직원들 주변 사람들이 신뢰가 없으면 견디질 못한다. 근데 견디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면은 기존에 수십 년까지는 안 되겠죠. 2000 몇 년도에 이거 9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87년도 90년 2000 초반이니까 그렇게 했던 게 신뢰가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ATEX 획득. 유럽 방폭 품질 경영 시스템. 폭발과 방호 폭발 품질인가? 하여튼 요거 노란색의 마크가 있어요. 요거를 획득해야지 이 공장은 뭐 조금 안전하게 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리튬이 이렇게 기화성이 굉장히 가벼운 원소 중에 하나라 가지고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 환경이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뭐 뭔가를 온습도를 맞춰야 되는 그런 건가. 그래 하여튼간에 그런 낮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강소 사업 100 선정 19년에. 그럼 지금 소부장 쪽에 얘들이 뭔가 혜택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유그린딜에 이거 큰 혜택 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품질 경영 시스템. 자동차 품질인데 이게 왜 들어가? 2020년 통과. 유상증자,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배당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발행한 주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주당 액면가 500원짜리가 단기 순이익 36기 반기에 재작년에는 15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200억, 올해는 107억. 18년도니까 불나고 바로네요. 4월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200억.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200억. 올해는 지금 107억 돌파. 곱하기 2를 하면 넘어가죠. 여기는 단기 순이익 별도하고 연결하고 별 차이 없네. 1억밖에 차이 안 나네. 연결로 볼게요. 하여튼 100억, 106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 계산하는 법은 주당 순이익이 EPS 계산하는 거는 earning per S share 주식수 share earning 나누기 주식수 실적 나누기 주식수 실적은 뭐 단기 순이익 요거 나누기 주식수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500원. 그러니까 대충 2천만 나누기 100억 하면은 500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 이만큼 날리고 이만큼 날리고 1,107 나누기 21은 5잖아. 5. 와, 나 멋지네. 5가 나오면 안 되지. 500원. 이래 되거나. 2천만이니까 이거는 100억이니까 더 나눠서 2를 나눠야 돼. 100 나누기 2 해야 되지. 500원이네. 맞지? 100 나누기 5 하면 500원이 아니지.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수가 나옵니다. 괜히 했어. 자, 여기서 EPS가 그렇고 그러면 실적 나누기 뭘 하면은 ROE가 나온다고요? 실적 나누기 주식수가 아니지. 주식수. 실적 나누기 주식수 하면 EPS. 실적 나누기 자본. 내 자본 하면 ROE가 나와요. 자본.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냐, 순이익에서 그거 주식수를 나누냐가 EPS가 되냐, ROE가 되냐 차이고, 그러면 내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냐, 그건 뭐가 돼? BPS가 되는 거지.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그럼 PBR은 요거 16,500원 나누기 BPS를 하면 PBR이 돼. 16,500원 나누기 EPS를 하면은 퍼가 되지. 통과. 이렇게 1차 전지는 방전 뒤 충전으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화학 반응을 하는 전지, 충전 안 되는 전지. 1차 전지에는 망간 전지, 알카라인 전지가 있으나 최근에는 고전압이 가능하고 사용 온도 범위의 다역성 및 저장 우수성으로 인해 리튬 전지의 수요가 빠르게 확산. 2차 전지는 지금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거로 하면 돼. 리튬 전지는 전지의 양극과 음극 전해액으로 구성되며 양극과 음극에 무슨 재료를 시료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뭐 NMC, NCMA, 뭐 NFA 뭐 이런 거 있잖아. 리튬을 쓰는지 알루미늄을 쓰는지 리튬 8대 1대 1 막 이런 비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막 이런 것들 이름이 바뀐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튬 수소, 리튬 이온, 이게 이온 맞네. 리튬 폴리머, 리튬 카드뮴. 2차 전지. 망간 전지는 그냥 건전지, 1.5V 건전지, 그냥 우리 쓰는 거 그냥 건전지. 200원짜리, 500원짜리. 알카라인 건전지도 알죠? 그냥 100만 25개, 100만 23개 막 이렇게 하는 거. 연속적으로 큰 전류를 필요하는 헤드폰, 카메라, 스트로브 등에 많이 사용되는. 요거는 싸니까 소모성으로 많이 쓰죠. 요런 거는 일반 배터리 회사들 그냥 막 참여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요거는 그냥 불량 나면은 몇백은 안 하니까 다시 새거 끼우면 되는데, 리튬 전지는 1차 전지는 아니잖아요. 불량 나면은 수료 계량기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열 전지는 뭐야 이거?
리튬과 FeS2 전극 그리고 고상의 육룡 온도가 낮은 전해질로 구성된 비축형 전지. 이게 비축형 전지. 점화하여 전해액이 활성화되는 순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전지입니다. 단거리 견착식 미사일 등 전원용으로 개발된 제품. 탁 부딪히든지 이러면 앰플이 탁 깨지는 것들이고, 열전지는 온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축이 점화하여 탁 점화하면은 이게 탁 되는 그런 걸. 그리고 이거는 리튬 염화 티오넬형 전액 보관 용기로 유리 앰플을 사용하는, 이게 아까 말했죠. 이게 탁 깨지면은 포탄 전원용 바주카라는 게 박격포 이렇게 내관에 탁 넣으면 고개 탁 내면서 내관이 탁 깨지면서 거기에서 전기가 탁 발생돼서 이게 평 날아가는 그런 것들. 연료전지는 수소 에너지를 사용한, 이게 연료전지 3차 전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한 전지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발생되는 반응을 단위 셀당 1.2V의 전압을 갖는 전지입니다.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이거는 그냥 무한정, 공기 중에는 무한정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패스. 기존 1차 전지 1.5V급의 사용 환경에서 알카라인 전지, 그냥 망가 전지 1.5V잖아요. 그냥 보통 리모컨 2개, 리모컨에 병렬로 그냥 2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거는 리튬 이온 전지는 3V급 이상의 전지로 발생되고 있고 한 개만 쓰면 된다. 수명도 길다. 기존엔 군수용 특수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 중이었으나 이제는 이 장점을 이용해 요즘 물건들은 고출력, 또 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에너지 밀도, 뭐 휴대 장비, IoT 장비, 소형화, 경량화, 고출력 되면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보이고 있다. 한번 쓰면 뭐 5년, 20년, 10년 쓰니까. 그리고 리튬 전지 특성이 아까 말했다시피 주기율표 상에서 수소, 헬륨 다음에 위치하는 원자 번호 3번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 가장 가볍대. 가벼운 놈이야. 가벼운 놈. 가벼워서 이거는 뭐 수분과 반응하여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급격한 반응. 리튬은 수분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수소가스를 발생해서 수소가스는 급격한 반응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상대 습도 1% 미만의 드라이룸에서 전지를 제조해야 된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비 올 때 이럴 때는 작살난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이룸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전지를 제조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까다로운 놈이다. 리튬 일치진제 구분, 뭐 영어로 적혔기 때문에 리튬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뭐 이렇게 SO 염화 망간, 이산화망간, 요거는 터트리는 거, 내관식으로 되는 거, 이건 뭐 터트리는 거, 뭐 그런 거네요. 특징은 고전압 방전. 1차 전지는 일반 전지의 2배나 높은 3V에서 3.6V. 전압 평탄도, 전압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라 고르게 3에서 3.6V가 유지된다. 에너지 밀도, 호환 가능한 전지들 중에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다.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다는 거는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온도 내요. 광범위한 영하 50도에도 견디고 80도, 영하 뜨거 한 85도 돼도 작동한다. 너무 차우면은 자동차 배터리 너무 추우면 작동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작동한다. 그리고 장기 저장 능력. 일반적인 조건에서 자가 방전율이 연간 2% 미만, 2%. 그러면 100 기준으로, 자 한번 보자. 2% 미만이면 100 기준으로 2를 빼면은 50, 연간 50년 맞죠? 이렇게 2% 미만이니까 그냥 수치상으로도 50년을 견딜 수 있다. 50년은 고라겠죠. 그래서 10년 정도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염화 티오닐, 염화 이산화황, 염화 망간은 뭐야? 이산화황, 염화 망간전지, 염화 플로르화 흑화. 이게 플로르화학화. 아니네, 잘못했네. 플로르 화흑 흑연, 플로르 흑연. 리튬, 이것들이 붙이는 거, 붙여야 써야지. 리튬 플로르 화흑연이 뭐야? 화흑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플로르 흑연 전지,
리튬 플로르화 흑연전지 이건 것 같은데 아 짜증나. 리튬 플로르화 흑연전지 있고 리튬 1차 전지는 1차 전지에 비해 7, 8배의 에너지 밀도, 장기 저장,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대전부터 군용에서 사용했다. 딱 좋잖아. 한번 쓰면 무전기 쓰면 한 10년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다시피 군용 장비, 미터기, 보안 알람, 보안할 시큐리티 알람 이런 것들은 전기 장치 벽 220V 도란스 연결해 놓으면은 그 전원만 딱 차단해 버리면 경보 장치 작동 안 하잖아요. 맞잖아. 영화 보면 그래 막 끊잖아. 이거 딱 가위로 끊으면 작동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1차 전이기 때문에 끊어봐야 작동되네. 모르면 속아요. 작동 잘 된답니다. 자, 통과. 그리고 리튬 1차 전지 사업은 동일 규모의 사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자국 내 동종업 및 해외 유사 업체들 간의 서로 상호 기술 교류가 안 되는 산업의 특성이 있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들라 그러면 뭐 이렇게 높은 기술도 요구되고 서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는데 이게 군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기술 공유가 잘 안 하면 기술 공유 해놓으면 저 업체가 따라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하고 그리고 이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고가 설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리튬은 폭발 특성상 아까 말했다시피 드라이룸을 또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또 대단히 자본 투자가 드라이룸이 뭐 3평만 한 뭐 5평 원룸 같으면 한 7평만 드라이룸 만든 게 아니라 공장 전체에 만들어 되려고 그러면 또 거기를 막 만들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 그러다 보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의외로 높다. 이거 어설프게 그냥 배터리만 만들면 되지 싶어가 했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해놨더만 드라이룸도 만들고 자동화 시스템도 다 하고 다 해놨더만 우리 써도 관계는 너들 못 믿고 써주노. 최소 5년 지켜봐야지. 그러면 5년간은 몸 파는 기라. 그럼 그 사이에 기존 경쟁업체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신생업체가 진입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올해 이거 뭐 한 5년간 배터리가 유지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5년 전에 장착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근데 여기는 20년 정도 거래했던 그게 있으니 빛으로 셀은 괜찮지. 믿을만하지. 이런 거겠죠. 거의 우리나라 건 독점이니까. 리튬 1차 전지 제조에는 100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100여 가지. 뭔 말이냐면은 제조를 위해서 100여 가지 이상의 부품을 조립해야 전지가 완성되는 조립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 부품에는 보통 4대 전지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만 있으면 되는데 리튬 1차 전지는 전지 케이스, 헤더, 외장 부품들도 전지의 핵심 부품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각자 직접 만들어야 되고 제조회사가 설립 유지되기 위해서는 100여 개의 협력업체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들이 다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협력업체들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룸도 만들고 공장 자동화 설비도 만드는데 이것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드니까 이런 협력업체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협력업체에 처음에 만들어가 우리 5년 뒤에는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만 견디라 그러면 이 업체들이 견디겠냐고. 못 견디지. 그러니까 굉장히 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국방, 통신장비 및 최첨단 무기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특히 주력 물건 중에 하나인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는 군용 장비, 무전기 의뢰, 주전원이며 비축형 전지, 리저브 전지, 앰플 전지 등 최첨단 미사일 폭탄 주전원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사는 군용으로 사용되는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의 스파이럴 타입과 비축형 유일한 양산업체인 군용 1차 전지 분야의 국가 스파이럴 타입이 유일한 군용 1차 전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대.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리튬, 니켈, 원료 물질을 제한 부품 원자재의 대부분을 내자를 통해 하고 내자가 자체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 품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내 공급업체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품질, 기술 지도, 합리적인 단가 선정 등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합리적인 단가 선정, 원자재 공급 업체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성장과 더불어 공급업체의 공동 선정을 유도하여 국가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굳이 단가를 막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경쟁업체가 생기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회사의 장점이에요. 이 물건들이 장점이에요. IT 장비가 소형화, 경량화, 고출력화되는 환경이라 전지도 소형의 고출력, 고용량으로 개발이 활발히 일벌어지고 있다. 단위 최적당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리튬 1차 전지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2020년 꾸준히 연평균 5.8%의 증가가 있었고 리튬 염화티오닐, 리튬, 이산화망간이 전체 시장의 여기 비츠로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16년 기준 리튬 염화티오닐 4,157억, 리튬 이산화망간이 8,049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028억과 1조 300억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 1등으로 꾸준히 목표 2020년 올해인데 올해는 안 되겠죠. 1등이 2등을 흡수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뭐 전체 시장이겠죠.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인데 리튬 시장이 전체 시장이에요. 이 회사 시장이 아니고 전체 시장, 세계 시장. 이렇게 꾸준히 연평균 5.8%에 성장하고 리튬 이산화망간, 리튬 염화티오넬, 리튬 황 뭐 그거 이거는 터트리는 앰플시 이게 앰플시이고 이게 뭐 그식 이런 것들이 요거는 요만큼, 요거는 요만큼, 요거는 기타 요거하고 요거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염화티오넬, 염화티오넬이고 염화 O2 산소 망간, 산화망간, 이산화망간, 오토 이산화망간. 오토가 이산화 맞나? CO2, HO2, HO2 이산화탄소. 통과. 이게 군수용 전지가 매출이 톡 튈 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때 113억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이력이 있대요. 2004년에 추가로 발생했던 적이 있대. 이제 주변에 이제 어지럽고 막 이렇게 막 쓰게 되면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전기 검침기, 가스 미터기, 워터 미터기, 수도 계량기,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 계량하지 않고 통신으로 체크 가능한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중요한 매출을 원으로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당 무조건 3개는 써야 되잖아요. 전기 있어야 되고 가스 쓸 거고 수도 계량기. 그러니까 무조건 3개는 팔린다 생각하면 인구는 10억이니까 뭐 그런 계산할 수 있죠. 브라질에 납품된다라면 뭐 거기에도 또 한 개씩 다 써야 되니까. 영업 현황 이렇게 유틸리티, 스마트 그리드, 밀리터리 군수용, 이건 또 항만청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의료용, 이거는 가스 감지기, 뭐 이렇게 보안 감지기, 석유 시추할 때 검사하는 거, 또 이제 통신 뭐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또 이건 뭐야? 이건 에너지 포지팅, 뭐 이거 라이프 자켓, 뭐 이렇게 뭐 GPS 이런 것들, 이것도 뭐야? 파이프라인, 이건 또 페이먼트 터미널. 이거는 뭐 카드 단말기, 이게 카드 단말기니까 안 쓸 것 같아. ATM기, 밥솥을 왜 이걸 써? 하여튼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고 사진을 붙여놨네. 어떤 식으로 쓸란가? 나는 안 떠오르는데 뭔가 있겠죠. 이게 에너지 요게 리튬이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타전지에 대체가 불가하대. 극한 환경 그러니까 싸고 이거는 비싼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극한 환경에서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뭐 알래스카 이런 데서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그런 데는 타전지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이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폭망이니까 절대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물건들을 내지 못 않는단 말이야. 왜?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가스 검침기를 달아놨는데 한 3년 지났더만 작동이 안 돼. 그럼 그럼 전체 다 바꿔야 되냐? 전체 다 바꾸든지 아니면 그거 바꾸든지 또 한 2년 지났는데 또 고장났대. 그러면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불량이 이만큼 생기네. 그러면 다른 집도 불량이 돼가지고 돈을 수금하는 거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또 사람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불량률이 낮은 걸 쓰게 되고 또 뭐 군수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한 5년 지났어. 근데 무전기를 가지고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이데이 여기 폭격을 가해라 하는데 무전기 어디로 가해라 여기 좌표는 하는데 끊긴다 생각해봐요.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배터리 요 1차 전지는 수명이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웬만한 경쟁 업체들이 신뢰성 이걸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침입을 못한다. 해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보다 무조건 세계의 가스, 수도, 전기는 쓰니까 동남아, 남미, 남아프리카 신시장 무궁무진한 교체 주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5년 이상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에너지 채굴, 모니터링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도 보인다. 2000년 초반부터 주요 업체들과의 컨택 및 테스트를 통해 2005년부터 시장 진입을 하였고 경쟁사로는 세프트 트레이딩 요게 1등 2등인데 요게 세프트사가 프랑스사고 이게 이스라엘사인데 흡수해버렸어. 이거 일렉트로닉 챔은 미국 회사인데 여기가 비츠러셀 있고 히타치, 맥스웰, 도시바 요는 2차 전지, 1차 전지를 하는데 주로 분야가 그 데이터 백업용 전지로 많이 쓰고 여기는 뒤에 나오는데 까먹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은 장점인데 우리는 바로 6주 만에 만들었네. 3, 4주밖에 안 걸려. 가격 흐름에 우리 싸. 근데 브랜드명이 약해. 이름이 호시통닭이야. 우린 BBQ인데 싸. 2마리나 줘.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야. 그런 거지. 통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수신기가 장착된 스마트 매더. 당연하죠. 와이파이가 장착되니까.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그 기간 동안 외부 환경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지는 비츠로셀의 리튬 염화 전지가 유일하다.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의 유틸리티 메타 전원으로서는 요거 리튬 염화 티오넬 전지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회사 주력이 리튬 염화 티오넬인데 요게 전 세계 시장의 유틸 메타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주력으로 사용된다. 아까 나는 5%에서 5년 평균 15%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아까 말했던 그 석유에서 뽑는 파이프라인에서 뽑는 그리고 군용 전투 지원 물자로 리튬 전지, 전자식 포탄, 유도 무기, 전자장비 등에 쓰이고 무전기, 전자식 포탄, 유도 무기, 전자식 폭탄은 그냥 박격포 이런 것들. 93년부터 군용 리튬 1차 전지를 한국군에 납품. 독자. 딴 업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이만큼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 군용 통신장비 전지는 매년 120억. 군용 통신장비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10년 쓴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냥 매년 120억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된대. 군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써야 되니까 자 이제 바꿀 때다 탁 바꾸고 그런 거죠. 차기 복합형 소총, 전자식 포탄, 신기술 복합형 소총에 전기장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도 특수전지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이고 불발 포탄 비율을 1% 내로 줄여야 하는 국제협약이 있는 모양이라. 거기서 그래서 포탄의 기폭장치에도 전원이 모두 장착되는 추세에 불발 포탄 비율을 1%로 줄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터뜨려야 되는 모양이야. 품질 신뢰성이 1번 유사시 안정적인 군수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이 2번 원천 기술 제조 설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게 3번.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군대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품질 신뢰성. 무기 쐈는데 안 터지면 난리 나잖아.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 날아온다. 툭 끓이면 뭐야? 다음에도 툭 끓이면 쟤네들은 쏴봐야 안 터진다 이래더구만. 상대 쪽에서는 땡큐죠. 경쟁사로는 국내 시장은 독과점이고 해외 시장에는 SAFT 이거 세계 1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회사하고 비츠로셀과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겹친다고 보면 됩니다. 단점은 해외 군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다.
요거는 쌓아가면 되는 거죠. 리저브드 앰플 전지를 10년 이상 공동 개발 납품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 해외 시장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독일, 인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진출. 산업용으로는 스모크 알람, 에멀전스 라이트닝, 긴급 경광등, 연기 감지 장치 이런 것들은 벽에다 전기 꼽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전기 나가버리면 작동 안 하니까. 그리고 또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은 자체 한 번 설치하면 10년 쓸 수 있으니까 10년 한 번씩, 5년 한 번씩만 전지만 갈아도 되니까요. 이럴 때 쓸 수 있고, 해양 산업으로 구조 장비, 라이프 자켓, 비콘 이거 뭐야? 뷰어의 GPS는 알겠다. 이런 것도 뭐 장비 착용하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뭐 디지털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1차 전지를 쓰는 모양이네요. 목표 시장의 통신기술 발달로 이렇게 있는 것, 결제 시장이 바뀌고 물류 시스템, 통신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통신과 이루어지는 게 바뀌는데 그게 또 이동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게 전 세계 물동량이 4억 4천만 대인데 그 중에 미국은 9.11 사고 터지고 나서 자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안정성 통과 심사를 하는 항만보안법이 개정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항만을 통과할 때는 이거 칩을 달면은 태그 달면은 그냥 통과인데 안 달면은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1, 2위 주요 컨테이너 위치 추적 업체와 자동차 위치 추적 업체 등 2007년부터 접촉해 왔으며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겹치죠. SAFT 트레이닝 요거는 같은 회사 흡수했으니까 파나소닉도 붙네 이 자식들. 단점은 경쟁력에 비해 짧은 역사로 인한 약한 브랜드. 다른 거는 빨리 만들어. 가격 경쟁력 싸.